오늘 알아볼 것은 모두가 속았던 밈입니다. 뭐? 먹을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나 처먹어.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당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망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녀를 미워하던 세력이 꾸며낸 말이었을 뿐이죠. 나 이거 처음 알고 충격받았잖아 진짜. 근데 밈 쪽에도 우리가 알던 사실과 전혀 다른 것들이 꽤나 있더란 말이죠. 자, 굳게 믿었지만 사실과는 달랐던 밈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현상, 이런 걸 흔히 만델라 효과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런 거 몇 개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 씨가 눈물을 삼키며 전화하는 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단 입에다가 주먹 감자 넣는 장면부터 떠오르잖아. 근데 실제로는 입에 주먹 감자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입이야 여러 번 틀어 맞긴 했는데 주먹 감자까지는 안 먹었다 이거죠. 이게 실제로는 신화의 멤버 앤디 씨가 2004년 당시 엑스맨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오바해서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역히트를 쳐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죄다 따라할 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분명 주먹을 입에 넣으면서 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먹 삭제한 게 분명해. 진짜로 주먹 넣었다니까 이러더라니까. 비슷하게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열연을 한 최민수 씨의 대사,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것도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약간 이렇게들 따라 하잖아. 근데 이것도 원본 보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바르게 발음을 하죠. 근데 이것도 개그맨 김준호 씨의 성대모사가 워낙 히트를 치는 바람에 나중에는 최민수 씨 본인조차도 내가 그렇게 했던가? 하고 헷갈릴 정도였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조작된 드라마 짤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김래원 씨의 이 콧구멍 짤. 사실 좀만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 콧구멍 크기일 리 없거든요. 실제로도 해당 장면은 2004년작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한 장면이고 원본의 콧구멍은 당연하게도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진짜 과하지도 작지도 않게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늘려놓는 바람에 이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은 야, 코평수가 저렇게까지로 늘어나는구나 싶었던 거죠. 또 합성 요소로 쓰이면서 우리들 뇌 침식에 아주 박차를 가했습니다. 뭐 차력쇼, 만리장성, 페페, 더블 콧구멍 등등 여러 짤방이 있었죠. 때문에 김래원 씨가 약 13년이 지나서야 한 끼 줍쇼에서 해명을 했는데, 김래원 씨도 이 사진 처음 보고 기분이가 너무 나쁜 거야. 아니 솔직히 님들 같아도 이렇게 콧구멍 늘려놓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해서 소속사 찾아가서 아니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콧구멍에 무슨 냉장고로 들어가고 있어. 하고 따져봤지만요, 원래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건 안 사라집니다. 비욘세도 이 사진 삭제해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밈이 되어버렸죠. 김래원 콧구멍 짤도 마찬가지로 밈이 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김래원 씨 본인도 우참에 실패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냅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누가 봐도 합성인데 왜 그땐 진짜인 줄 알았나 싶어. 자, 이번엔 2020년 틱톡의 생태계를 뒤흔들어 놨던 보이그룹을 봅시다. 바로 스윗중남 중탄소년단이죠. 야, 턱이 씨발 이건 카이진. 부담스러운 옷핏, 의미를 알 수 없는 포즈, 극한으로 치닫는 남친 컨셉의 영상, 시공간이 왜곡될 정도의 강력한 보정 등 그 특유의 기괴함으로 인해 커뮤니티 상에서 인기를 타며 이내 밈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외계인들만 모아놨네. 턱에 베일 듯 덜덜. 저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멋있는 게 맞다면 중국 현지에선 다들 환호하고 있겠죠.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면, 멧돼지의 항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다. 맙소사 우리 모두의 망신이다. 사랑, 이 사람들은 내 거다. 아이디 사기용이죠. 앞만 봐도 환호가 아니라 환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서조차 스윗중남은 까이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허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특유의 기괴함으로 인해 틱톡은 물론 중국의 거대 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서 많은 인기를 끌며 귀신 오형제라는 뜻의 은병 오형제라 불리며 현재는 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패러디가 진짜 말이 됐는데, 야, 이 잼비리는 진짜 제대로 따라하네. 이게 나중에는 아예 틱톡에서 인기를 타며 서양 사람들이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스윗중남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아예 이런 전용 이모티콘이 만들어질 만큼 중국 내에선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 치명적인 컨셉으로 영상 맹글었는데 반응이 이렇게까지 쳐놨으면 보통 활동을 그만두든 아니면 반박이라도 하든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꿋꿋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반응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틱톡 연대기 편에서 중국의 土尾精华 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오그라들고 듣기 거북하고 느끼한 감성을 건드려 역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감성. 과거로 따지면 리마리오, 현대에서 찾자면 최준 정도를 예시로 들 수 있는 그런 감성인 거죠. 스윗중남은 말하자면 土尾精华 감성의 끝에 끝을 달리는 광기의 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틱톡의 과도한 보정과 오그라드는 감성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전혀 몰랐는데.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윗중남은 사실 풍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깊게 파고드니까 이거 풍자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인터뷰 영상이라며 같이 떠도는 이 사진, 제가 쥐잡듯이 뒤져서 원본 확인하고 번역 의뢰까지 했는데 우리는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은 쥐뿔만큼도 없고, 중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당신 얼굴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만점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영상과 뉴스를 뒤져봤는데도 풍자하고 있다는 식의 오피셜 멘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중국 쪽 댓글에서도 욕이 달렸으면 달렸지 이거 사실 풍자래요 라는 의견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쪽에서 더 쉴드를 치고 있더라니까. 정리하자면 스윗중남들의 영상이 뭐 자기네 나라의 과도한 보정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대의 명분을 띠는지는 솔직히 확실하지 않아요. 오피셜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 다만 컨셉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아니고서는 이 미친 광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도로 발달된 컨셉이라서 이제 광기와 구분을 못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 여담이지만 중국인들도 스윗중남이 해외로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내가 구독하는 한국 채널에서 은병오영재가 나왔다. 이게 뭐여 씨. 2006년 월드컵 피파 재청원 사태, 2009년 꽃보라 남자의 미칠 듯한 인기, 2000년대 중반 곳곳마다 넘쳐나던 싸이월드 허세 글들,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말이죠, 뭐랄까, 그때 우린 미쳤었죠. 여기서 이 멘트, 그때 우린 미쳤었죠, 이거 드립으로 자주들 써먹으시죠? 약간 허세 냄새 혹은 감성 과잉 냄새가 그윽해서 그런가 오그라들기도 하면서 말맛이 또 나쁘지는 않은 말이거든 이게. 자, 이 드립을 써본 사람은 많아도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래는 MLB 파크, 속칭 엠팍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2012년 당시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 사이에서 열애설이 크게 터졌는데요, 요건 그때 당시에 쓰여진 글입니다. 탕웨이, 결국 이야기가 나왔군요. 사업차 대만으로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카지노에서 우연히 1000만원을 따낸 뒤 한잔하고 테라스에 나왔는데 미모의 여성이 보여 한잔하고 대만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제게 연락처를 물었지만 흥미가 없어서 거절했었죠. 귀국해서 알아보니 탕웨이였더군요. 아마 그때 우린 미쳤었죠. 와, 개뿌러! 그러고 보니 글쓴 분이 좀 순진하셨던 건가요? 아무리 익명이래지만 진짜 양심이 없네. 그 그냥 탕웨이가 번호를 물어봐? 근데 거절해? 이 썰을 또 굳이 탕웨이 열애설 터진 날에 풀어? 아니 구라도 정도껏 쳐야 믿든 말든 하지. 댓글 얘네들은 또 뭔데? 당연히 이 말 같지도 않은 글은 캡처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가 놀림감이 되었고, 많고 많은 멘트 중에 가장 족같았던 그때 우린 미쳤었죠가 드립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해당 글은 주작입니다. 크크, 그걸 누가 모름, 딱 봐도 주작이죠, 그죠? 근데 정확히는 이 글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글 자체가 주작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글은 엠팍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누군가 글을 캡처한 뒤 악의적으로 글 내용을 바꿔놓은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글과 해당 글의 원본을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탕웨이 김태용 감독, 결국 이야기가 나왔군요. 뭐 내용은 대충 난 예전에 김태용 감독한테 들었다, 근데 비밀로 해달래서 말은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통째로 바뀌었고, 댓글을 보면 결혼까지라니, 아 개부럽, 비밀이라면 얘기해주는 건 소문해달라는 의미인데 잘못 이해하신 듯. 그러고 보니 글쓴 분이 좀 순진하셨던 건가요? 어떠신가요? 몇 가지 내용을 빼고 더하여 글 내용을 완전히 뒤틀어놨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여간 허세팍 알아줘야 돼 하며 그대로 믿었고, 그때 우린 미쳤었죠란 말이 드립화되기에 이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진짜 엠팍에서 쓰여진 글일 거라 믿었냐면요, 이 글은 평소 엠팍에서 충분히 쓰여질 법한 허세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엠팍은 뭐랄까 약간 한남 더일 시절의 인스티즈, 그것의 남초 버전입니다. 엠팍에서도 인스티즈를 엠팍 여초 버전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엠팍에서 실제로 쓰여진 글들을 몇 개 보면 줄리엔강 어깨로 쌀 네포레 들기 후덜덜 80이면 일반인도 되는데요. 난 또 40짜리 4개란 줄 알고. 속도 얼마까지 밟아보셨나요? 김진표가 아우토반에서 280을 밟네요. 덜덜. 차는 아니지만 바이크로는 김진표 속도 나와봤어요. 이런 류의 글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엠팍의 별명은 허세팍이 되었고, 이는 엠팍 유저 본인들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니까 뭐 카지노에서 1000만원 따고 탕웨이랑 데이트 조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 엠팍이 또 엠팍했구나 하며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진또빼기 사이버 망령들은 이미 눈치챘을 텐데 그때 우린 미쳤었죠, 이거는 그 당신이 한국에 시킨 것입니까? 로 유명한 그 글에 랄까 저는 그때 미쳤었죠 의 오마주라는 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칙인데요. 자, 타조 낙타, 악어 상어와 같은 이름 수합 드립의 계승자 이 짤방 덕분에 살근 칙으로 칙은 사그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칙즉 만드는 방법. 칙을 깨끗이 씻겨준 뒤에 분쇄기에 들어갈 사이즈로 토막 내준 뒤 갈아내어 한참을 고아내면 이렇게 칙즙이 완성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동물 칙은 매년 수천 수백 개의 칙즙이 된다. 우리 모두 칙을 보호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드립의 유래가 된 짤방이 처음 보여드렸던 이거지 않습니까? 공무원 요놈들 요거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좀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성하나 겹친다고 살글 칙으로 불러? 뭐 아주 좀만 더 헷갈렸으면 닭될 뻔했다잉?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합성이었습니다. 공무원 미안하다. 실제로는 당연히 살기라고 잘 쓰여 있습니다. 같은 템플릿을 공유하는 듯한 다른 팻말에서도 아주 말짱하게 살기라고 쓰여 있고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M1 공무원만 욕하고 있던 거야. 아니 그럼 이 합성한 사람은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냈냐? 그 이유는 낙타와 타조가 그랬듯 악어와 상어가 그랬듯 살과 칙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드립이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과 칙을 바꿔 부르는 드립의 유래가 이 짤인 줄로 알 텐데요. 해당 짤이 만들어진 시기는 검색해보면 대략 2016년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3년에도 이미 이런 짤이 한 차례 유행했었죠. 난 분명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책 같은데? 때문에 당시 커뮤니티 글을 살펴보면 살글 칙으로 바꿔 부르는 식의 댓글이 꽤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살과 칙을 바꿔 부르는 드립은 점차 잊혀져 갔지만 이 합성 짤방이 대히트를 치며 드립이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된 것이죠. 어쩌면 합성을 했던 사람은 처음 칙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말이죠. 사기고 칙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사진부터 틀려 먹었다는 거. 얘는 살기 아니라 밥캣이라는 스라소니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모두가 속았던 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 조사하면서 또 알게 된 건데 갈릴레이의 명언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것도 실제로 한 말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한 게 화형 간신히 면하고 재판장 나선 건데 그 와중에 누가 들을 정도로 그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지랄 했으면 뭐 간땡이 부은 거긴 해. 또 보죠.